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지,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100세 이상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80세 이후 사망률이 급증하는 이유. 첫 번째로, 80세 이후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몇 가지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포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는 손상됩니다. 이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DNA 손상은 노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 회복력, 신체 전반의 기능이 낮아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심장 기능도 저하되며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포의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점점 짧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이것이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80세 이후 전신에서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 질환의 중첩입니다. 80세를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나타납니다. 심장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나 폐렴 같은 급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회복이 매우 어렵고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80세 이후 환자분들은 평균적으로 3-4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서 고혈압이 있고 여기에 관절염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질병이 악화되면 다른 질병들도 연쇄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허약 증후군입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 체중 감소,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보행 속도 저하, 신체 활동 저하도 포함됩니다. 80세 이후 약 30-40%의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가 발생하면 약을 제때 먹지 못합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반적인 건강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 주의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한다거나 길을 잃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회복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회복력, 즉 신체 예비력이 크게 줄어드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쉽게 무너집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더 빠르게 기력이 떨어집니다.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2-3일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같은 감기라도 회복하는데 2-3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3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지면서 보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흡수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면서 근육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등의 흡수도 떨어집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면역 기능과 신경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 결핍이 지속되면 빈혈, 골다공증, 인지 기능 저하 등이 가속화됩니다. 요약하자면 80세 이후에는 세포 노화, 만성질환 중첩, 인지 저하가 함께 작용합니다. 예비력 저하, 영양 흡수 저하가 함께 작용하면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그렇다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사르디냐, 이카리아, 로마린다. 이런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소입니다. 장수자의 약 20~30%는 유전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FXO3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염증 조절과 세포 수명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APOE4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낮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서 장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유전적 요소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 7~80%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해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건강한 장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식 습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키나와의 하라아치부라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절제된 식사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30% 정도 적게 먹인 쥐들, 이 쥐들이 정상적으로 먹인 쥐들보다 30~40%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장수지역 사람들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을 보면 일반인보다 1~20% 정도 적습니다. 소식의 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셋째, 염증 수치가 감소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식물 기반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과일, 콩, 해조류,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사.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이 장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육류는 가끔 소량만 섭취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매우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수지역 사람들은 하루 채소 섭취량이 500g 이상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등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류도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을 주 2에 3회 이상 섭취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반면 붉은 고기는 월 2에 3회 정도만 소량 섭취합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이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원을 돌보거나 시장에 걸어갑니다. 계단을 오르며 신체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노동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지역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하루 평균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걷습니다. 이는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밭일을 하거나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장수 지역 사람들은 4, 5시간 정도만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서서 활동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정원 가꾸기 등이 모두 근력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강한 사회적 유대입니다. 가족과 자주 만나고 친구와 시간을 보냅니다.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심각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습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높습니다. 장수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자주 만납니다. 또한 종교 활동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6번째는 꾸준한 인지 자극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낮잠도 과하지 않게 즐깁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수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창작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기억이 정리되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장수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0시경에 잠들어서 새벽 6시경에 일어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7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진료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예방접종도 잘 챙기며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장수자들은 대부분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질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고 약물 복용도 꾸준히 합니다. 특히 혈압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즉시 관리에 들어갑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조절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관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유전 외에도 식습관, 운동, 사회적 연결, 뇌 자극, 수면, 예방의학, 이것들이 장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천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 백내장 검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 백신, 폐렴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혈압은 매일 집에서 측정하시고 혈당 검사는 6개월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1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심전도 검사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독감 백신은 매년 9월에서 10월에 맞으시고 폐렴구균 백신은 65세에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60세 이후에 맞으시길 권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근력과 균형을 위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발 뒤꿈치 들기, 한 발로 서기,
이런 간단한 운동은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씩 3세트.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 각 다리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균형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를 30초씩 양발 번갈아 하시고 일자로 걷기, 발 뒤꿈치와 발가락으로 번갈아 걷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낙상 위험을 40%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시되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식단 관리입니다. 잡곡밥, 채소, 생선, 콩류를 중심으로 식사하시고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에서 멈추는 식사 습관을 꼭 지켜주세요. 구체적인 식단 구성을 말씀드리면 한 끼 식사에서 밥은 반 공기 정도, 채소는 두세 가지 이상, 단백질 반찬은 한 가지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60kg 체중이라면 하루 70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생선 한 토막, 두부 한 모, 계란 한 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염분 섭취도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6g 이하로 제한하시되 국물 요리보다는 나물이나 구이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 30분에 물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넷째, 뇌 건강을 위한 자극입니다. 매일 신문을 읽거나 손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인지,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활동들을 말씀드리면 독서, 글쓰기, 계산하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지역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만들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다섯째,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생활입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전화 한 통, 산책, 모임, 자원봉사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의 흔한 질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2주 이상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으시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태극권 같은 정신수양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에는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셔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빛은 최대한 차단하시며 소음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침실에서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3회, 4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시고 침대에서 나와서 독서나 명상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시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왜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지,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는 매일 10분씩 걷기를 시작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채소를 한 가지 더 드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친구나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이 증가하고 9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내 기능이 향상됩니다. 언제든지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단명 대신 활기차고 존엄한 노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